자, 고소 취소입니다. 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취소합니까? 고소권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고소권자 따로 있고 취소권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한 자가 취소하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고유의 고소권자 또는 대리권자가 고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죠. 고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도 처벌 의사 표시 철회할 수 있잖아요. 이 철회할 때 고소 취소 관련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관련 조문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의 고소권자나 대리권자가 할 수 있는데, 조문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소할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표시 대리설 말씀드렸어요. 표시 대리설, 대리권만 있을 뿐이지 결정권은 없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 자, 고소권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을 때 고소권자는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이 사람은 고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권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권자는 대리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있지만, 이 대리인은 고유권이 아닌 대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취소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이상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대리인은 대리권만 갖고 있는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변호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이것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 판례 한번 봅니다. 자, 맨 밑에 판례죠. 여기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 나오죠. 이 사람은 밑에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포괄적 대리권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자, 됐고 올라갑니다. 여기죠.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인데요. 피해자의 부친이 그랬어요. 직계존속이죠. 피해자가 사망 후 피해자를 대신해서 뭐뭐를 이때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얼마 있다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즉,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을 고소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부친이 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배우자 등 친족은 비록 직계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자의 유언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 그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도 못하고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취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했다면 부친은 그 피해자의 유언을 존중을 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적법한 고소 취소가 아니다. 고분 판례고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고소 능력이나 고소 취소 능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의사 능력자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의사 능력 동그라미 단독 밑줄 그시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 후에 상속인이 대신해서 불원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이 처벌 의사표시했다고. 의사표시 처벌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대신해서 불원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처벌하겠다는 의사표시하고 사망했는데, 그 자식이란 놈이 아버지 의사에 위반해서 불원 의사표시하면 안 돼. 그렇죠? 합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효력이 없다. 그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못해요. 유효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대신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존자의 추정적 의사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고 좀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아서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처벌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나를 완전 불구로 만들어놨고 나를 거의 뭡니까? 완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를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뭐 했을지 몰라도 내가 용서를 과연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추정적 그 아들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언제까지 취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만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색깔 칠해 볼게요. 자, 이 한 줄 갖고도 시험 무지 많이 낼 수 있어요. 응용해서라도. 자, 여기서 형사법 처음 배우신 분들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자, 맨 밑에 1심, 그리고 2심, 3심이 있는데 그래서 3세판입니다. 재판은 3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판사 1명 갖고 재판 3번 받는 게 아니고 판사 각각 다른 판사들에게 재판을 3번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한 번 받고도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1심입니다. 1심. 1심. 그리고 이 1심에 불복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올라가죠. 항소했다는 거 항소했다. 그리고 2심에 불복하면 3심 대법원에 이제 상고라고 하는 걸 하고요. 이때 요 1심과 2심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사실심이라 해요. 사실심. 그리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사실심은 뭐냐면 사실을 다룬다는 거예요. 사실을 다룬다. 그래서 판사가 가운데 있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이제 신랄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거지. 그렇죠? 근데 법률심은 대법원은 판사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신랄하게 다투질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법률만 검토하는 거죠. 이때 잘 보세요.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 했는데 지금 고소는 어디서 취소할 수 있다고요? 1심에서만. 1심에서만.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러면 틀려요.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심은 빠지는 거예요. 2심은 빠지고 오로지 1심 판결 나기 전까지. 1심 판결 나기 전까지, 선고 전까지. 확정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틀려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래도 틀려요. 시가 아니고 전이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취소했다면 다시 취소가 안 돼요. 한 번 취소했다면 다시 고소가 안 돼요. 그쵸? 당연하지, 그치? 고소한 놈이 그 다음날 취소하고 또 다시 고소하고 취소하고 뭐 갖고 노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 취소할 때 생각 잘하고 취소해야 돼요. 다시 고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망을 보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지게할 수 없는 사건. 이게 바로 뭐야?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의사 표시를 철회를 했을 때 똑같이 1항, 2항 그대로 준용하겠다. 이것도 언제까지 하라? 1심 판결 선고 나기 전까지. 그리고 한 번 철회했다면 또다시 뭐 이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다시 뭐 고소하고 처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하는 것은 친고죄 할 때 그렇습니다. 비친고죄일 때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친고죄일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판례 보죠. 파란편 들어보시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했어요. 선고 후에는 안 돼요. 선고 후에는 취소가 안 된다. 그 밑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 했습니다. 후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선고 전까지만 한다 그랬죠? 후에 하면 안 돼요.
여기 후회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런 취지고. 그 다음, 항소심에서 가능하냐? 항소심이 어디야? 항소심이, 자, 다시 그릴게요. 여기 1심이고, 2심이고, 3심이라 그랬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뭘 한다고요? 항소라고 하고, 그래서 2심을 뭐라 부르냐면 항소심이라 불러. 항소심. 그쵸? 불복하면 상고라고 하는 걸 하는데, 상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3심을 뭐라 부른다? 상고심이라 불러요. 상고심. 자, 그러면 보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1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하라 이거지. 나기 전까지. 1심에서 하는 것이지 2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가 가능하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 1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항소심 돼 안 돼? 안 돼. X.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없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은 실질 판결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또 나오네. 항소심 돼? 안 된다니까. 그치?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2심이 1심은 아닌 거야. 그치? 항소심이 어떻게 2심이지 어떻게 1심이 돼?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근데 없는데 불구하고 이 항소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잘한가 못한가? 못한 거지. 실제 판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공소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거지. 그치? 다시 다음 또 보시면 이건 어때요? 요 판례. 자, 1심 판결을 1심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 판결을 파기하고, 자, 잘 봐요.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상소심에서 파기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다.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시 1심에서 다시 절차가 다시 재개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1심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이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봐요. 여기가 1심이고 2심이고 3심이잖아요. 그치? 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시켰어 이렇게. 그래서 1심으로 다시 돌아왔어. 1심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1심에서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된 거야. 여기서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있다니까.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고소 취소의 제한 사유가 되는 1심 판결 상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뭐다? 이때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고소 취소를 했다면 무슨 판결한다? 공소기각 판결한다. 고소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환송된 후에 다시 1심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공소기각한다. 줄여서 공소기각 판결 때린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또 볼게요. 재심 청구 가부인데 이거 여기서 될까 안 될까? 응? 자, 재심 뭐예요? 자, 봐요. 자, 1심이에요. 올라갔어요. 2심이에요. 올라갔어요. 3심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요. 여기서 유죄 확정 판결 났다고요. 확정 판결 났다고요. 근데 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서 이 판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이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1심, 2심, 3심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봐봐. 한 번 다 했지? 1심, 2심, 3심 다 한 번 했지? 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재심할 때 재심이 다시 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재판할 때 여기 1심에서 재심한 여기 1심에서 고소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여기서 상소심에서 빠꾸돼서 다시 돌아온 거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재심에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도 다시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발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봐요. 자, 유죄가 나와서 확정이 됐잖아요, 판결이. 근데 이것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라니까. 중대한 사실 오인이어서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1심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자, 밑에 그때는 밑에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재심 청구했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다음도 봐야 돼. 그 다음도. 자, 그러나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를 안 했어요. 재심 청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대신 뭘 했다?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항소권이잖아. 항소권. 이게 1심이 아니잖아요. 다시. 자, 재심을 청구를 안 하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결국 여기다 색깔 칠하세요.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게 항소심 1심이 아니잖아요. 2심이지. 그치? 이때는 뭐다? 이때는 취소를 못한다. 됐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1심에 왔다면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취소가 안 된다. 자, 그 다음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둘이 공범이에요. 공범. B가 먼저 체포됐어요. 먼저 체포가 되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심 선고가 났어요. 자, 1심 선고 난 이후에는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치? 자, 두 번째. 이 A는 도망갔어요. 도주를 했다. B가 체포당할 때 얘는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 했어 못했어? 공소 제기가 안 되죠. 도주했는데. 그쵸? 공소 제기 안 됐으니까 1심 선고 나요 안 나요? 공소 제기가 안 했는데 어떻게 1심 선고가 나요 안 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소 취소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물음표 할 수 있어 없어? 응? B는 고소 취소 안 된다 했죠. 얘는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럼 A는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선고가 안 났으니까 안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야, 둘이 공범이라 했잖아요. 먼저 잡힌 놈은 고소 취소가 안 되고 안 잡힌 놈은 고소 취소 되나요? 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치?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전 시간에 뭘 배웠냐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배우지 않았어요? 이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는 고소나 고소 취소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놈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지. 이게 불가분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불가분으로 연결됐는데. 개별 판단이 아니잖아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나? 공범이면 다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 보시면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으니까 취소가 안 되잖아요. 어? 자, 봐요. 뭐 메모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자, 일부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 그게 누구야? 아까 설명드렸더니 B에 대해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필기하세요. 고소 취소가 안 된다고요. 딴 놈은 나나? 이러면 나. 다른 공모자 A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지. 야가 안 되는데 야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때 공범은 임의적이나 필의적이나 매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색깔 칠해요. 색깔 칠해요.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후자 세모, 항소심 세모. 아, 색깔 칠하라, 색깔. 여기 색깔. 여기서 항소심 여기 색깔. 그쵸? 그쵸? 여기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되는 거. 그치? 여기 됐지? 다시 제1심 절차 진행된 거 됐지? 그치? 여기도 1심 판결 선고 전이고요. 재심 청구했는데 여기 1심 판결 선고 전. 그치? 여기 색깔 된단 말이야. 재심할 때 여기 색깔.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보죠. 방식 봐요, 방식. 방식. 똑같아요, 고소랑 똑같아요. 아, 취소권자도 똑같은데, 고소권자나 취소권자나 똑같고, 방식도 똑같단 말이야. 고소 방식이나 취소 방식이나 똑같고, 다 똑같아. 대리 가능하다, 그치? 그치? 자, 그 다음 배웠던 건 똑같아요. 서면, 구술 다 가능하다. 구술로 할 때는 조서를 써라. 그쵸? 검사에게 송부하라. 어? 다 배웠단 말이에요. 고발에도 똑같아. 고소 방식이나 고발 방식이나 똑같아. 고발은 잠시 이따 배우겠지만. 그럼 어디다 하냐고. 고소 취소를 어디다 해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면 되고 공소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검찰에 했다면 불기소 처분 내려질 것이고 법원에 하면 공소기각 판결 내려질 것이고 그건 잠시 이따 뒤에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이건 형법에도 많이 나오죠.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래? 여기 피해자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뭔데? 가장 확실한 게 뭐야? 피해자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게 뭐야? 그게 합의서지, 합의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지, 그쵸? 근데 이게 합의서 제출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했다면 이거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자, CF.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거는 고소 취소가 아니다. 적어두세요. 판례 나와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판례를 보고도 판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적으시고 개답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고소랑 똑같다고 방식이. 여기 보세요. 의사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부분은. 이 사람이 의사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고 뭐 대리 필요 없어요. 굳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조사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뒤에 증거 파트 할 때 배울 겁니다.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모아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기출입니다. 자, 그럼 판례 볼까요? 자, 여기 합의서 나오죠? 여기 합의서 나오잖아. 아, 이게 확실하지, 합의서가. 그치? 여기 합의서 나오죠? 여기는 아직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여기 합의서 나오죠?
여기 합의서 나오네요. 여기 합의서 나와요? 여기 합의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합의서 나오고. 근데 합의서가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누구한테 제출했느냐? 누구한테? 합의서가 있는 것까지 좋은데 누구한테 제출했느냐? 1번은 빨간색으로 법원이다.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이런 따옴표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원만히 합의되었으니 일체 문제 거론하지 않게 이런 내용 뻔한 합의서가 다 그런 내용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따옴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제출했느냐 알겠죠. 여기 경찰이죠. 여기 수사기관이잖아요. 여기 검사죠. 여기 법원이잖아요. 여기 법원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따옴표 된 걸 읽어보고 있어. 자, 그 다음 피고인 돼야 안 돼요? 피고인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요. 여기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이 합의서예요? 이게 합의서냐고. 내가 합의서 제출하라 했잖아요. 합의서 제출한 다음에 법정에 나왔어요. 법정에 나와가지고 고소 취소에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요. 없다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네. 그렇잖아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요. 의사가 없대요. 그치? 이런 것도 틀리고 있어. 자, 이건 또 뭐래요? 처벌해달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네, 그쵸? 여기는 법원에 제출되었다라고 볼 증거가 없대요. 법원에 제출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처벌을 원한대요. 확실한 거지, 그러면. 그쵸? 처벌 의사표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봐봐요. 여기. 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증인 소환을 연기를 해달라 했지 내가 뭐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 취소 안 했다 해서 취소 안 하면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사표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인 소환을 연기를 해달라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취소가 하지 않았다 하여 여기 어디에 지금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치? 분명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위에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해라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뭐 기일 변경 신청했다고 해서 그런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런 한 취지로 팔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효과인가? 효과죠. 효과. 효과를 보시면 취소하면 고소권 지위 상실됩니다. 다시 고소가 안 돼요. 반에서 벌벌 때도 마찬가지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러면 적법하다. 적법하다. 그 후에 고소 취소한 후에 하면 돼, 안 돼? 안 돼. 효력이 없어요. 여기도 철회했죠. 그럼 적법한 거예요. 그 후에 후자 세무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효력이 없어요. 자, 여기도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그치?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처리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 끝이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색깔 칠할게요. 후자 나오면 틀려요. 자, 고소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공소권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 되고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할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가 밑에 판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직권 조사한다는 건 아까 앞에서 배웠죠. 여기부터 볼게요. 자, 고소나 취소할 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 2, 3, 3조는 당연히 적용된다. 그쵸?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한다면 이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그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그렇죠?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 미친다면 틀려요. 자, 됐고. 자, 고소 포기 한번 가볼까요? 고소 포기할 수 있어요? 고소 포기할 수 있냐고. 즉, 친고죄 고소기간 내에 있잖아, 내에 이 사람이 나 고소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사표시 할 수 있냐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판례는 부인한다. 왜 그럴까요? 공법상의 권리니까 그래. 이 개인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공법이에요. 공법. 국가가 너한테 주어진 권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멋대로 자유처분이 안 돼요. 자유처분이 안 돼서 이 사람 포기가 안 돼요.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똑같아요. 이것도 포기 안 돼요. 즉, 자, 고소장을 제출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잖아요. 처벌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지가 포기를 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포기가 안 된다 했는데, 그쵸? 포기가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분명히 고소 처벌 의사 표시했습니다. 했는데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지금 그 말은 포기를 했단 얘긴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 허용이 안 되니까 그 후에 이 사람이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부효다? 유효하다는 거지. 그치? 포기가 안 되니까. 그 후에 고소할 수 있다. 그치?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하나로 미술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로. 포기가 안 된다는 거지. 자, 고소 추한 볼게요. 고소 추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어요.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 할 수 있어요? 공소제기가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돼, 안 돼?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안 되는데 검사가 그래도 공소제기했다니까? 이거는 적법해야 하네요. 적법 안 되지. 이 친구죄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소를 받아요. 그럼 돼, 안 돼? 뭐 장난하냐 그러면? 친고죄를 왜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 봐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데 그럼 공소제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했단 말이에요. 부적법이죠. 그치? 그러면서 뭐라 그래? 검사가 야 일단 내가 공소제기 해놓을 테니까 지금 임마 1시간 급해 임마 네가 빨리 고소를 해줘야지 왜 망설이고 있어 임마 일단 내가 고소할 테니까 그리고 왜 고소기가 넘어가잖아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공소제기부터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네 고소해라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것은 판례가 엄격히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친고죄에 있어서 말이야. 공소제기 후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때는 고소가 없었다고요. 공소제기 할 때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고소를 받아요. 그거를 추한했다는 거야. 즉 고소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 고소를 메워 넣었다. 그게 추한이에요. 추한.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야 이거. 자, 강간죄가 비친고죄, 옛날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하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바이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기소한 이후에, 기소할 때는 없었어요, 고소가. 근데 나중에 고소를 받는다니까요. 그 피해자 여자로부터. 야, 내가 일단 공소제기 할 테니까 넌 나중에 고소해야 돼.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지금 취지는 이해하셨지? 그치? 여기 한번 읽어볼까? 이거 옛날 건데 강간치사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을 했대. 강간죄가 친고죄잖아. 친고죄인데 이 고소가 없었다니까요. 피해자가.
근데 공소제기 했다니까 검사가. 나중에 그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요. 뒤에. 고소를 나중에 받는다니까.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옛날 판례라서 뭐 그대로 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위에 있는 판례 보면 되잖아. 그렇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어서 공소제기한 후에 고소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요거 알면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옛날 판례에서 출제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